모든 것이 올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진지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벌써 긴장했어. 같이 하시죠 뭐.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하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정부 옆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안길 곳은 어디. 비틀거리는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리는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틀거릴 지경이에요. 내가 지금 2부 오프닝을 말이죠. 이렇게 축축 처지는 노래를 해가지고 박준일처럼 좀 띄우는 걸 해야지. 축 처지는 거를. 제가 뒤에서 누가 죽었나 이러면.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지난 9년간 국민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치유해주고 내 곁에 있어 달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제가 또 시사 노래방 등등에서 너무 많은 그 코믹한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약간 장송 분위기로. 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어떤 그 깊은 뜻에 비해서는 지금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땀 흘리는 거 아니고 듣는 분들이 음정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노래 부른 사람보다
들은 사람들이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 너무 착하신 분이어서 착해. 이렇게 분위기 축축 처진 노래를 하는데도 다들 또 휴대폰 불안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다 진짜 맞춰 착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고마워요. 상 줘야 돼요, 이분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공짜니까 오늘 방송이 또 아까 상도 나눠줬고 맥주도 지금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렇죠? 아, 어. 술 드시고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우리가 텐데. 협찬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2부 네. 토크 공개 방송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자리 앉을까요? 네, 여러분 저희 앉는 모습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사 안드로메다와 수다맨이 뭉쳤다. 수다 맨드로메다. 네. 시사 안드로메다 특집 공개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는 않는데 네. 태우 형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수다맨들도 하는 거고 시사 안드로메다도 하는 거라서 항상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동경 작가랑은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 보나? 근데 오늘 태우 형님이 수다맨 할 때보다 더 말이 좀 분위기 파악을 좀. 아니, 웬걸 좋은 말 하나 했다. 아니, 뭐, 아우, 잔뜩 기대했네. 예. 근데 저희가 뭐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박지훈 변호사와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만나고 우리 저 다른 멤버들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2번씩 봅니다. 방송 때문에. 네. 그래서 끝나고 이제 항상 술 한 잔씩 하죠. 매일 근데 하죠, 거의. 술 한 잔 먹으면 또 다 방송 얘기예요. 오늘 뭐가 좋았다, 뭐가 네. 나빴다. 그래서 맨날 태호 형이 이제 욕을 듣는 그런 거지. 매번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매번 방송 얘기만 해.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방송이 우리 잘 맨날 빠질까. 끝나면 방송 얘기만 하죠, 네. 사실. 오늘은 뭐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제 또 수다맨 녹음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방송이 좀 잘 빠져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술을 또 거하게 같이 먹었잖아요. 소고기 쌌죠. 소고기를 네. 쌌죠. 예. 방송 얘기 말고 우리끼리 할 얘기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네. 시간을 스페셜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좀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에서 야, 이런 거 이 작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야, 나 진짜로 내가 진짜 이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아, 노래 한 것부터 다 낯간지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말이죠. 아. 행운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행운의 그러니까 편지? 저희에게 편지를 아니, 무슨 쓰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해서 저희가 어제 예, 예.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PD에게. 근데 발신자가 공개가 없지.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네네. 근데 놀라운 점은 남배우님 3개 받으셨어요. 다 욕이겠지, 뭐, 그거 뭐. 아니, 본인이 직접 읽는 건 그 좀 따위로 그렇지 하지 않나? 마라. 제가 읽을까요? 방송 끝나고요.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얘기 없어요. 없고요.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나 욕하고 같이 세치 동시에 하고 이거 다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좀 할게요. 그 YTN이 무슨 MT 온 거야, 지금? 방송을 끝나면 회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형님, 자신 주장만 채식주의자예요. 우리 회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제 저는 이제 우리 딸 생일이라서 좀 빨리 갔는데, 어제 태호 형님 잠시 빠졌었거든요. 소고기 먹었네!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다고, 마마. 아니 다를 때 그러니까 태우 형 있는 날 회식할 때는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소고기 말을 잘 못 꺼내요. 네. 눈치 보여가지고. 미안해서. 굉장히 미안해서. 곱창,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안 됩니다. 그럼 맨날 근데 가서 튀김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라면에 계란 넣어달라 그러고 채식주의자 이거 힘들어 죽겠어. 소세지 저 멀리 있는데 나와라 가제트 팔레 소세지 다 먹고 그러나 채식주의자라는 거. 예. 아니, 이게 이제 회식하러 갈 때도 분위기가 저를 마치 정의당 보듯이에요. 이 패권적인 세 당이 막 치고 보디 체크, 공포에 체크하고 말이죠. 낮밤으로 욕하는 저 죄송한데 지금 연락 왔거든요. 빨리 좀 진행해달라고. 네, 줘봐, 알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갑니다. 보러 간다, 보러. 최욱 씨 편지 왔어요. 아, 본인 거 본인이 네. 읽습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이 작가. 본인이 그다음에 읽어? 답변. 예. 나도 있네.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쓴 거죠? 제일 많이 받은 3통이나 받은. 네. 읽어보세요. 남태호 씨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뭐 기초 노령 편지야, 뭐야. 세 개 나오는 건 뭐지? 불쌍해 보이나? 자, 제가 앞서 일부에 빨간 자켓을 입었는데요. 지방선거 전에 개봉할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저를 확인하시면 이 새끼. 빨리 좀 읽어주세요. 예. 아, 남배우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 심으셨나? 이 노래 가사잖아.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면 모르는 타인들처럼 그네는 타지 마세요. 그네 타기 대회 했지. 잊으려면 갈수록 그리움이 더욱 가겠지만 위대한 선수 해설자, 이거 좀 뭐 안 해. 해설자부터 나와 함께 블루스를 고대리까지 멀리하게 너무 매력적인 당신을 나는 계속
따를 테야요. 이거 홍상에 적었네. 이거 홍 기자다, 이거 내가 봐도. 홍 기자. 100% 홍상에 우리는 기자다. 저렇게 길게 쓰질 않아요. 누가 봐도 홍상이가 쓴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중에는 없는데. 그리고 저 정도 문장이 나오지가 나올 않아요. 수가 없거든. 안 나오고 제 출연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는 분은 없어요. 이 우리 사람. 아무런 나 진짜 관심이 놀래고 없어요. 있었어. 그럼 이 사람들 다 북한 배운 줄 알아. 자, 다음 읽을 거 준비하시고 박지훈. 제 것도 긴데 저는 박변님은 시사 안드로메다의 신의 한 수라 생각합니다. 보수인 줄 알고 이 작가와 균형 맞겠다 싶어 옳다고나 싶었는데 완전 진보로 전향하신 모습이 참으로 유연하고 아름답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자면 주문자 맞춤형 패널이신 듯 쏙 마음에 쏙 듭니다. 근데 이건 비밀인데요. 가끔 녹음하다가 개 삐리리리 조 삐리리리 이런 거 그럴 때마다 옆에서 PD님이 짜증냅니다. 마이크 터진답니다. 흥분하시더라도 큰 머리맘은 한 발짝 뒤로 빼주시는 센스까지 겸비하시면 완벽한 프로 방송이 되실 겁니다. 누가 썼지 알겠네요. 적폐 작가. 작가가 썼네요. 우리 홍기 작가님. 아유, 참. 그래, 고마워요. 다이어트 한다고 깔라맛이 먹던데 효과가 있던가요? 예, 효과가 있더라고요. 몸 보면 알지 효과라고는 없잖아. 이게 효과 있는 거 한 아니잖아. 3kg 뺐어요, 3kg 정도 뺐는데. 또 찌었어요, 연말 동안. 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남태호 씨 다시 하나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태호 형님 그동안 동생들 때문에 이제 고생 들리게 많으셨죠? 해야지. 저희 동생들도 형님 아니 때문에 잠깐 처음부터 다시. 예. 시키는 놈이 이렇게 많아. 채우고 있었구만. 최욱한테 최욱이야. 이것도 누군지 알겠어요. 태호 형님에게 의식과 생활의 완벽한 자유인 태호 형. 이제는 그래도 아침 10시쯤 일어나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있었네요. 아니 왜 내 거 왜? 왜 아까 안 읽어? 너무 길어서 다음에 길어서. 요 다음에 할게. 아 다음에 읽고. 다른 분 최욱 하시고. 씨? 네. 자 최욱님에게 욕 안 먹으려고 애쓰다 결국은 양쪽에서 욕 먹는다 새끼야. 시간 지나면 욕이 유명세로 바뀌니 비호감 걱정 말고 때론 소신을 가지고 강단 있게 나가라. 넌 방송 천재다. 널 보면 내가 위축된다. 넌 이 시대 최고의 방송인이야. 널 존경한다. 이 작가야? 작가 썼네. 작가인데? 격하게 아낀다. 이 작가 존경하는 놈. 최우가. 뒤에 있는 건 다 지어낸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길게 쓰질 않아요. 이 작가는 세상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네. 저도 하나 해볼까요? 이거는 웃으려는 이 작가의 해가 될 거예요. 매미도 땅속에서 7년이라는데 이 작가님은 9년이나 지하에서 인고세월을 지냈으니까 신나게 포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술부터 줄이셔야겠어요. 1차만 하세요. 이거 PD가 썼네요. 이 PD네. 그래요. 야, 애정이 굉장히 담뿍 묻어 있네요. 네. 우리 남태호님 아까 그거 좀 읽어주시죠. 네. 지끄라고 자꾸 하라고 그러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태호 형님, 그동안 동생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희 동생들도 형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형님이 채식주의자라 주장하셔서 회식 때마다 장소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님 때문에 고깃집 안 가고 국수집에 갔더니 결국 그곳에서 보쌈만 드시는 형님의 모습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보쌈을 채소에 싸먹기라도 하시지. 그냥 고기만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송 녹음 중에 왜 그리 방송 게시판을 그리도 보십니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죄다 형님 욕입니다. 하지만 형님을 사랑합니다.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유, 사랑이 묻어납니다. 이야. 너무하네 진짜. 아 근데 놀라운 거는 채식주의자인데 채소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못 봤어. 대한민국 유일하게 채식주의자 중에 변비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뭔가 제가 채식을 먹는 모습을 적들에게도 보이기 싫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채식주의자는 그 파란색, 푸른색 나물 좋아하잖아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아니, 옷도 국수만 먹어요. 국수만 먹어. 또 바랗게 입고 왔잖아요. 편식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네. 홍 기자한테 온 건데 대선 안드로메다 때만 해도 그 재밌는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시사 안드로메다로 이어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며 참 경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을까 생각하니 가슴 짠해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개척자의 외로운 길이지만 누군가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3자의 입장에서 홍상희 기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의 열기가 언젠간 식더라도 마지막 청취자가 남아있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오늘도 열려 기도할게요.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김용민? 윤희 아빠가. 윤희 아빠가 누구죠? 남편. 분이 쓴 것 같아요. 우리 동무 선배님. 네, 남편분이. 아, 이거 남편이 그냥 카톡 보내주세요. 또 차단했어요, 제가. 아니, 말로 하면 지금 되지. 촉촉해지려고 해서 또 찬물을 넣어. 왜 뿌리냐, 지금. 털기 터지기
하더만. 나 얘는 이런 분위기 싫어. 이상한데? 아니, 그렇게 낭비가 심하다는 남편분이. 그렇게 낭비가 심하다는 분이 이렇게 잘 써주셨네요. 감동적이네요. 진짜 우시네. 예. 아니에요. 마지막 청취자 나 조준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 조준영. 고마워요. 네. 와. 여기 앉아 계시나요? 어때요? 어디? 한번 일어나 주세요. 형님. 예. 돈 좀 그만 쓰고 이제. 형님. 낭비 좀 하지 마세요, 형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2018 예측 뉴스 코드로 봅시다. 2018년 예측 뉴스. 이 시대의 참 예언이. 내가 체육 죽이려고 옆에 바꾸자고 했어. 네. 어휴, 근데 까불면 죽는 거야. 반스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지금 의상을 지금 바꾸고 왔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스타들은 이렇게 일부 옷을 바꿔 입고 오더라고. 공개방송 토크 많이 했잖아요. 네. 어때요, 시사 안드로메다? 별로예요. 별로니까? 네. 왜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서. 옆에서 챙겨주세요, 오기 씨. 더 이상 어떻게 해. 최욱, 나 욱하는 성격이 있어. 네네. 못 챙겨, 일이니까. 그래요. 어디, 김효원 PD도 괜찮았습니까, 일부 방송? 일부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출연료가 나온다고 하니까 잘 끝났습니다. 당신 오줌 얘기했어요. 오줌 얘기. 네, 우리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마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무기징역한다 이렇게 이랬고. 예상을 했었는데 김효원 PD 어떻습니까?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은 그분이요? 작년에는 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혹은 늦어도 1월 달에 아마 포토라인에 쓸 것이다 말이 많았는데 1월 달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안에 2017년에 올해 안에 이제 소환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다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부를 거기 때문에 곧바로 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양력으로 알아듣더라고요. 음력 말씀하셨어요? 음력이었는데 설전에. 네, 그렇습니다. 설전에. 그래서 아주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걸 양력으로 알아듣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음력을 또 좋아하는 줄 몰랐네. 아니 교회하고 뭔 상관이에요? 무당 쪽인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 저는 2월 초쯤으로 파악이 됩니다. 2월 초쯤에. 그때 빗나가면 다른 애드립 없을 텐데. 그때는 이제 춘삼월에 뭐.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력을 보고 있는데요. 딱 숫자를 보니까 2018년이죠? 네. 2월 8일쯤 가겠네. 2월 8일? 네. 2월 8일이요? 2018년 2월 8일. 왜요? 28 독립선언을 한 날. 요 날쯤 가겠어요, 보니까. 요일이 어떻게 되죠?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부르기는 수목 정도에 부를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아마 그 날을. 날이 이렇게 잡혔어, 내가 보니까. 이게 왜 2월, 저도 7, 8 정도 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설날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음양 오행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한 나머지 제가 나온 게 2월 8일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금요일로 부르면 안 되고 수목, 화수목 정도 부르는데 모아서 목요일로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챙겨줍니까? 맞지도 않는 멘트 가지고 지금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아까 막 뭐라 하더라. 의원님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는 좀 내가 조인트를 까고 왔어요. 지금. 까왔어요? 쉬는 시간에 지금. 바짝 돌아있네, 지금. 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도 설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밥상머리 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평창 올림픽도 아마 그때쯤 열릴 테고. 근데 2월 지금 14일. 북한이 참석한다는 거 2월 아니겠습니까? 2월 9일인가? 네. 언제 바뀌었어? 음력으로. 다 틀려. 그러면은 이슈를 다 뺏기를 수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국민바른당을 밥상에 올릴까요? 그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원할 예. 바일 뿐이지.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물어보죠. 설날 때 국민바른당이 밥상 위에 화제가 될 것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혼자 들었어요. 네.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관심이 네, 없구나. 없지. 자, 여러분께서 지금 YTN 라디오 94.5MHz를 듣고 계십니다. 출연자들의 의견은 출연진들의 의견이고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전 정확한, 냉철한 현실 분석이라고 보는데, 예.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할 때가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존재의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고, 2당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1당 중심으로 정치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2당은 물론이고 3당도 사실 밥상에 오를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안철민당이 뜨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안철민당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반격의 신호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안철민 당이든 아니면 무슨 당이든 절대로 이렇게 뜰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내부 싸움이 지금 벌써 들어갔어요. 강령 싸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햇볕 정책을 넣자, 평가하자, 뭐 하자. 지금 벌써 지금 통합추진위원회 그 모임에서 벌써 지금 분열음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노선과 같은 이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데 이념과 정치 노선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표도 없습니다. 안철수는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될 거 같고 노력할 거고 또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할 거고 별로 이렇게 같은 당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문재인 싫어요 클럽의 이탄에 불과하다. 3, 4월쯤 되면 이제 당내 경선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또 어마어마한 그 지뢰밭입니다. 그렇죠. 뭐 호남은 국민의당 출신들, 뭐 영남은 바른정당 출신들이 대개는 그 조직을 이어가겠지만은 충청, 수도권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의당 출신하고 바른정당 출신들이 혈투를 벌이지 않겠어요? 저는 이 작가님, 네. 사회자님께 긴급 요청이 있습니다. 김영민의 발언권을 좀 제한해 주시고요. 최욱에게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씨 정치 얘기 나오면 입도 안 뗍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얘기할 때 잠깐 얹겠습니다. 네. 잠깐 조금만 더 얹겠습니다. 하세요. 그 대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당들 내부에서 그런 가운데서 또 혈투가 벌어진다. 지금 공천권을 놓고 저는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럼 우선 남태호 씨도 시사평론가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형님도 언제 몇 년 전에 이- 나갔었어요. 저분은 변두리 나이트클럽 사회자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제가 아무리 지금 시사평론계가 말이죠. 면허증이 없고 자격시험이 없다 하더라도 3,000원짜리 명함 파고 다니면 시사평론가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는 허가제로 가야 됩니다. 허가제로. 네. 지금 문턱을 만들어놔야 돼요. 등록제인가? 지금 마구잡이제입니다. 아, 마구잡이제요? 문턱을 만들어야 돼요. 네. 자격고시도 만들고. 변호사 위주로 출연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들은 변호사 고유 업무와 그 외 업무의 비율을 한 60대 40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뭐 그래도 해. 지금 발언을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발언권을 또 이렇게 골고루 배분하는 게 또 진행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쓱 던지는 거예요. 시사평론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는 던지는 거니까. 기계적 중립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어쨌든 지금 분열 직전이고 계속해서 싸우고 집안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당이 분열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지지율 바로 떨어집니다. 꼴배기 싫어요. 꼴배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 보고 합당하든 안 하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 싸움 일단은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 공천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김무성 계파하고 홍준표 계파가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웃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 다 하고 질문을 왜 합니까? 그리고 내가 MB도 아니고 국민적 놀이야. 김 PD까지 나한테 왜 그래? 같은 고성국계면서 왜 그래? 같이 데뷔해가지고 비슷하게 같이 놀다가 이제 와서. 여기까지입니까? 같은 고성국계에서 왜 형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연락 안 되는데. 같은 고성국계들이? 예전에 우리 같은 고성국계. 이 나쁜 사람들. 예. 그거 한번 보고 연락 안 했어. 그래서 형님이 우리를 찾지만 우리 안 했고. 하여튼 아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SM과 YG가 합치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상이만 웃었어요? 네. 역시 내 편이야. 이거를 한 명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SM하고 있어. YG가 왜 합쳐야 되고? 그 둘이 안 그게 합쳐진다고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될 일이야 그게. 그 뜻이죠. 로비 잘하면 편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그 당 대표를 놓고는 유승민 대표하고 SM 안철수 위수만이 대표하고 누가 유승민이란 거야, 누가 하게 뭐야? 돼요 그러면? 제3자가 나와가 아닌 척하고 하겠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근데 지금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신 거는 자유한국당의 미래 어떻게 될 거냐. 그래요.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아니요. 저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조금 좀 쉴드를 치자면은 네. 우리 정청래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까지 보고 지금 보수 쪽으로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 빅피처다. 그렇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당, 국민당 합치고 예. 지방선거 이후에 예. 자유한국당은 뭐 공중분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임전가 싸움 뭐 이런 거 한다면 다시 그쪽 떨어져 나온 세력과 합쳐가지고 보수대 야후를 통해서 다음 대선을 한번 먹어보겠다. 오른쪽 그렇죠. 진영의 대표가 되겠다. 예.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냥 계산은 계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보수를 박지원 등이 떨어져 나와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수를 너무 나이브하게 본 게 아닌가 안철수 대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을 보수해야 되죠. 아니 근데 그 안철수 대표가요. 네. 방금 같은 그런 시가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는 겁니까 네. 오히려? 속에 있다는 정치인의 말을 믿고 있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김용민 씨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장선거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예. 중에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후보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보군이 없어요. 예.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또 뭐 홍준표 대표가 강력히 밀었던 홍정욱 씨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아이고 질싸움에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후보 구하는 게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후보 아니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안 낼 수는 없을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할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게 바로 우리 황교안 전도사님이 되지 않겠는가? 황교안은 안 된다고 홍준표가 얘기했었는데. 아니 된다 후보 안 된다고 그 후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아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만족하지 못할 후보는 김용민 후보라고 봅니다. 이런 분이 나가서 개판을 쳐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시사평론가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네. 나간다 그랬지 않나? 예. 대항마로. 예. 아니 근데 이제 진짜 황교안 말고는 지금 답이 보이질 않아요. 뭐 하마평은 나경원도 이름도 나경원 오르고 얘기도 김용태 있는데.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일단 한번 한번 해봤잖아. 안 된 카드로서 경험이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안 된 카드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더라도 뉴페이스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구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후보로 합니다.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버려야 되는 위험성도 무릅써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한번 졌잖아요. 네. 또 진 상대하고 또 맞붙게 된다면은 그 전보다 상황이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더라도 아예 뉴페이스를 내서 지더라도 이유 있는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을 내서 졌다. 예. 누구도 그건 피해를 안 볼 그런 누구도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을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유해 씨? 유효해? 김영민 평론가의 지금의 평론은 아주 코렉트합니다. 콜렉트 올바르다. 콜렉트 콜인가? 자, 뭐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김용민 PD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후보난을 겪고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야권이 어떻게든 지기 때문에 1대1 구도를 만든다. 그렇죠. 야권 단일화를 해서 그래서 뭐 바른정당과 합친 정당에 국민의당 합친 정당에서 뭐 후보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들 서울에 한 명, 뭐 경기도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아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근데 네.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되면 아예 안 할 거예요. 아예 안 할 것이다.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콧노래 보는 거 편하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리어 그래서 이 경선이 곧 본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거기서 내부 총질이 너무 심화될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간표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 변수 말고는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그거 말고는 없다. 그 변수는 딱 하나다 그거. 그러면 그래서 예. 정청래 후보가 내부 총질하지 너무 마라. 총질을 많이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네거티브.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네. 총기 수거, 네. 총기 관리위원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총기를 다 뺏어버리겠습니다. 예. 총질을 못하도록. 예, 그건 예, 제가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저 개헌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결국은 국회에서 발의는 안 될 것 같고요. 개헌은 세계 최초로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합니다. 예. 물 건너 갔다가 봐야 됩니다. 물 건너 갔다고요? 대통령 발의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대통령 발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 합의가 안 된 안될 걸. 경우.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자유한국당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116석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약속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집단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지금 안 해요. 어차피 더 떨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가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개헌의 가장 큰 문제는 개헌 시기가 될 것이다. 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여당의 절대 위리 그렇죠. 그리고 야당의 절대 분리
자기들은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헌을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하고 욕먹는 게 차라리 이익이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그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이후에 미루고 하자. 연말에 하자. 2018년에 하자라고 네, 얘기를 연말에 하고 하자.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라카이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94.5. 뭘 깐다고 해? 아, 우라카이가 아니라 반까이. 왜냐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리슬쩍 넘어가. 그러면 연내 가능성은 그것도 없나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후보 토론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조금 뒤늦게 얘기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싹 다 지방선거 할 때 같이 개헌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홍준표 후보가 가장 그랬는데 공약 발표였다. 공약이었죠, 공약.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뭐 지방선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왜냐하면 같이 하게 되면 야당이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 연내 개헌도 불가능한가요? 제가 봐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왜냐하면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개헌특위에서 논의했던 거 지금 4개 그 책이 있어요. 네. 그 같은 발언들을 다 일일이 다 봤어요. 봤는데 한 조항 한 조항이 한 달도 넘어요. 그 합의하려면.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5.18을 넣자, 60항쟁을 넣자. 그거에 대해서도 그 한 조항 가지고도 한 달 내내 싸움거리예요. 그래서 연내에 하려면 지방선거 6월 13일 끝나고 8월 정도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통해야 되거든요. 개헌안을. 물리적으로 해야죠. 불가능하다. 그럼 2019년 넘어가잖아요. 네. 2020년 총선입니다. 집권 3년, 4년 되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헌법이 87년도 헌법입니다. 제가 30년 전이죠. 헌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방 분권도 넣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권력 구조, 대통령 중임을 하든 뭐 하든 넣어야 되고 정보 뭐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적 여론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 발의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그러면 뭐 복잡한 거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죠. 이게 왜냐면 최후로 이럴 수도 있죠. 대통령 발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됐다. 개헌안이 안 됐다. 이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당으로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야당을 찌그러뜨릴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지방선거 국면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하자면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지금 높은 지지도, 그렇죠. 이에 반하는 야당의 반대, 이 야당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선거에서 참패한다면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17개 시도 중에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다. 네. 10서너 개가 이제 여당이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뭐. 자체로 이미 야당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방선거에 참패하는 것이 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당의 입장으로 개헌을 한다. 그것은 어쨌든 전국 주도권을 대통령이나 여당한테 뺏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다. 지연 작전을 쓸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최욱 씨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예, 어려움이 많은데. 네, 뭐 잘 안 풀립니까? 예, 네. 지금 국회 발의는 물 건너 간 것이고. 네, 물 건너 갔지요. 예, 남은 거는 대통령 발의인데 네네.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1가 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맞아요. 주장이 있고 네.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발의를 해서 네. 그게 무산되면 네.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릴 테니까 네. 훨씬 낫다. 네. 민주당 쪽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야, 질문이야, 설명이야? 씨. 여기 인이 발하기로 적혔으니까 네네네. 그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된다고 말아야 된다고 된다. 보십니까? 그거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는 네. 그렇게 야당이 적폐의 온상이긴 하지만은 하실 분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이제 개헌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시각만 자꾸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개헌의 의지가 어떤지 충천합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적기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언제 또 이것을 불을 붙여야 될지 모른다. 그 사실 지난번 87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헌법도 6월 항쟁의 여파 그때 된 거잖아요. 뜨거운 사실은. 열기를 힘에 입어서 8월에 그렇게 네.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킨 순식간에 된 거니까. 예. 자, 정청래 의원님은 뭐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로서 혹시
이번 그 임정석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 아유, 또 왜? 질문도 못하냐? 혹시 들은 거 없습니까? 어차피 답변 안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털어놓을 만한. 궁금해요.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다잉?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그럴듯합니까? 네. 거의 뭐 진실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 소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허구적. 문학은 픽션이라는 거 모르세요? 죄송한데 의원님도 진실에 접근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때로는 넌픽션도 있죠. 그렇죠. 네. 오. 라디오 버전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두 분은 이제 보내드리죠. 자, 그럼 인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고. 아유, 사실은 작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정보 지식을 쥐고 있는 이 권력자들에게 더 이상 동화되거나 희롱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대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연대의 관계 혹은 견제의 관계가 됐다. 동등한 관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2018년 이후서부터 정치가 구태에 기울어서 막 돈으로 혹은 뭐 지역 구도로 뭐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희롱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나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촛불혁명이 100년, 200년 뒤에도 위대한 혁명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우리 멋진 국민들이 됐습니다. 잠깐. 예. 저도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김용민 드릴게요. PD와 이하 동문입니다. 예. 같이 사라지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너무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순간 머리를 굴렸어. 남아 있으면 일정이 없다는 것을 노출하고 너무 한가한 사람. 의원님 나 자러 가는 거야. 나 자러 가는 거니까. 저도 자러 가야 새벽 3시에 됩니다. 방송해야 되니까. 저도 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겼어. 어차피 뒤에서 기다리고 좀 마치고 술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되나? 이제 애들끼리 놀라 그러고. 네, 갑시다. 자, 일어나 이제.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차려. 경례. 네, 좋은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쯤에서 한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오면 또 참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 자, 시사 안드로메다와 수다맨의 조인트 공개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안드로메다.